뉴욕 증시가 또다시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정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공식적인 팬데믹 선언이 되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WHO의 팬데믹 선언이 새로울 것이 없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죠. 이것보다는 이 선언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또다시 약화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 효과가 반감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내려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미국의 민주당 대선이죠. 이 경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재거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악재와 호재들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면서도 게임과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는 과정에서, 또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은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은 도대체 이 게임주와 바이오주에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주가가 급등락을 보임에 따라서 조금 더 짜릿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쪽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쪽으로 왜 이렇게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인지, 주가 급등락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을 또 크게 보이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또 많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미국 증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를 따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일단 압박감을 주고 있다라면 이것이 그냥 아시아 쪽에 일단 관심들을 많이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공 자체가 아시아 쪽에서는 약간 확진자들이 좀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시아 쪽보다도 유럽 지역의 상황들이 더 크게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압박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가 또다시 급락세를 보인 이유는요, WHO가 지금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무총장이 이제 11일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이 감염증이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을 특정 지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가볍게 혹은 무심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또는 뭔가 좀 불필요한 고통이나 또는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 팬데믹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거부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WHO의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죠, 이 사무총장이. 그래서 중국 우한 지역에서 막 이런 폐렴이 발생하게 되고 뭔가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는 그냥 괜찮다만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국경 통제 필요 없다, 여행 금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버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팬데믹을 선언한다? 야, 이건 뭔가 중국을 좀 제외해 놓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하려면 좀 일찍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WHO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질병 자체가, 이 바이러스 자체가 통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중국을 염두에 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 코로나19 관련한 모습들이 자기들은 다 해냈다,
끄떡없다. 그리고 발원지도 우리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약간 흥분하게 되면 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네 하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이 WHO 사무총장과 좀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WHO 사무총장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란, 이탈리아, 한국이 취한 조처에 감사하고 있다. 뭐 등등 이렇게 통제를 잘 해주고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중국과 한국 쪽에서의 어떤 확진자 수 감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만들어진 모습인 것 같고요. 이탈리아나 이란 쪽은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죠. 대신에 이제 이탈리아가 그동안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워낙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동 금지라든지 이런 특별한 제재를 좀 가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서 아마 이탈리아한테 좀 감사하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팬데믹이란 것을 선언했다. 그러면 이제 올 것까지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냥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죠.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었다라고 일단 WHO에서 보고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그 방역이라든지 또는 예방, 그 다음에 백신의 개발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재료는 이제 더 이상 나쁘게 나올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뭐 굉장히 큰 그 규모의 어떤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다 왔다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이 팬데믹 선언에 대해서 전 세계가 놀랍다라는 평가보다도 이 팬데믹이 선언이 돼서 경기가 좀 나빠지는 것을 좀 가속화시키거나 경기가 이제 상승하려는 이런 경기 부양책들을 그냥 네 없었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들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사실 뭐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의 그 급여세 인하죠. 지금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하고 이제 비공개 오찬을 가지면서 연말까지 급여세율 0%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 급여세 인하를 320조 즉 3천억 불 정도까지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다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8천억 달러까지 확장하자.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화로는 약 950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약 천문학적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뭐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이 있는 부자들보다도 이 취약계층이나 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특정 계층에 뭔가 도움이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즉 빈익빈 부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좀 빈곤층, 좀 취약계층 쪽에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해가지고 의회의 지지는 받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평가는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천문학적으로라도 돈을 막 쏟아붓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긍정적인 기대감들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죠. 좋아. 팬데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 밀어보자. 더 강하게 밀어보자. 이런 식의 평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를 더 본다면 바이든이 미니 화요일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성큼 다가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6개 주에서 경선이 실시됐는데 이 샌더스한테 4개 주가 승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압승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에도 굉장히 밉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죠. 왜냐면 뭐 주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세금을 물리겠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겠다, 그래서 뭐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또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 시장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월스트리트를 좀 건드렸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미국 언론에서 보여지는 이 바이든 부통령의 그런 민주당 대선 후보로의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은 시장의 안정을 일단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기에 승부를 끝내고 그냥 이렇게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일단 월가 쪽에서는 와이낫이 되겠죠. 네, 뭐 나쁜 일은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움직임에는 어느 정도 뭐 그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버리게 되면 시장엔 나쁜 소식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동요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변수들에 따라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회를 찾아야 되고 마음의 평온을 좀 찾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악재는 나올 거 다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습하거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만 기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수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로 형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난 3월 4일이었죠. 요날 이제 매수를 조금 해준 것을 이제 제외하고 나면은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뭐 지금 4조 6,400억이라고 매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3월 달에만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요, 5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 지났어요. 영업일로 치면은 둘, 넷, 다섯, 한 8일 정도 지난 건데, 이 8거래일 동안에 5조 원을 팔아먹었다라면 정말 얘네들 다 팔아먹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자기네한테 있는 빤스까지 벗어가지고 다 갖다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먹은 데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자기들이 이제 공매도를 쳐놓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나서 현물을 매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을 더 크게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만기일에 대비하는 어떤 형태, 만기일까지 일단 다 빼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기일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어제까지로 해서 다 끄집어 내렸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만기일 같은 경우는 가돌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대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방향성이 하방으로 포지션을 열어버렸다라면 만기일 전에 주가를 때려버리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은 안정성을 원하죠. 이런 그 큰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돌이 형태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방으로 열어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기일의 영향으로 주가가 같이 내려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컴투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펄 어비스, 그 다음에 LNF, 레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의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종목들은 왜 샀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신작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죠. 보통 자동차도 이제 신차가 나오면 신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게임도 신작이 나오면은요, 초반에 확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초반에 이벤트라든지 엄청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게 되고요. 그 초반에 게임의 성사가 달려 있습니다. 승패가 달려 있죠. 그래서 게임이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막 이벤트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현질이라고, 현질. 네. 그 현금을 돈을 써가지고 하는 유료 결제가 확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렇게 신작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처럼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4월에 미국의 암학회라든지 5월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런 그 학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모멘텀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 이제 기대감을 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들이 바이오 쪽에 몰렸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야, 얘네들 매수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사는 것들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어떤 그 바이오 쪽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 이후에 환매를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조치사항들인지 아니면 향후의 어떤 흐름들을 보고서 정말로 관심있게 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 지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뚝 떨어진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갔다. 즉 많이 올라가고 나서 급락을 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공매도 환매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별하게 상승한 부분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뭔가 또 다른 모멘텀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같이 확인하시면서 꼭 종목들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면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쪽으로 몰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사실은 올랐다가 내렸다 뭐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방향성이 뭔 의미가 있냐 예측도 하지 마라. 이것은 뭐 꿈의 조상님이 나와도 내일의 주가는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사실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조상님이 나와가지고 야 내일은 오른다 라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날 조상님이 나와서 아씨 또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요. 그 예상 자체가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예. 뭐하러 이런 그 예측을 하느냐. 그냥 올랐다가 내렸다. 그런 방향성에만 그냥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급등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제 곧 끝날 거야. 아니면은 뭐 더 나빠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일단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가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경기 부양책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약발을 먹히게 되면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우려감을 자아내서 주가가 더 하락을 했다.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가 본격화된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약세장 흐름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빠질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확정이 지어지게 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예측을 할 수조차가 없다라고 증권사들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등락이 나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진정이 되면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이 나오면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레버리지로 확 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면 인버스로 확 들어갔다가 이런 식의 그 메뚜기식 장세를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 빚내서 또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이제 급반등이 나올 때는 레버리지에 확 몰빵이 들어가고요. 급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인버스 쪽으로 몰빵이 확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하락 기간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또는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선택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를 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요.
방향성이 결정됐을 때는 거기에다가 확 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불안정한 모습이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매매하는 그런 해지 형태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해지를 갖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요,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에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양쪽 포지션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이 올라간다 그러면 하방으로 가는 포지션을 정리하게 되고 상승 쪽으로 힘을 더 실어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하방으로 간다 그러면 상방 포지션 정리하고 하방 쪽으로 힘을 더 실어주는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해지 형태로 주식 이런 투자 접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그래도 이제 남자는 한 방이야, 뭐, 남자는 외길만 걸어야 해, 뭐, 남자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투자자들, 그런 마음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해지 이런 것들은 간지러워서 못해요. 네. 그렇지만은, 어느 한 방향으로 예측을 딱 집어가지고 집어넣는 것은 뭐 무릎팍도사도 아니고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특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저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이 저점일까?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타나게 합니다만 다시 더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형성되었다, 본격적인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항상 매매에는 신중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거의 끝자락이 오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회의 포인트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침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지 형태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너무 겁먹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 WHO의 이런 발언 때문이고요. 이런 발언은 놀라울 것은 없었지만 경기 부양의 의지를 또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급여세 인하에 따른 뭐 950조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아직 실효성은 없지만 그런 경기 부양 계획도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호재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재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들이 최근 주가 흐름에서 매도 양상을 계속해서 기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바이오주를 담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니고요. 급등 이후에 급락한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라면 그것은 거의 100%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주가가 뭐 바닥권이었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라면 무언가 새로운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차트, 즉 추세의 흐름을 따라서 구분을 지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급등락함에 따라서 인버스, 레버리지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할 거면 한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투자, 예측적인 투자 하지 말고 해지성으로 약간 리스크도 조금 방어하고 향후 방향성이 결정될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 형태로 투자를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닥을 특정 짓지 말고 조금 더 리스크를 감소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는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도 비슷하다.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지고 그런 다음 거기에 비합리적인 편애라는 강력하고도 지배적인 요소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네, 일단은 아내를 선택할 때 또는 남편을 선택할 때, 정말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지죠. 네, 평생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다 싶을 때는 그냥 비이성적인 그런 어떤 판단, 그다음에 선택,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거죠. 너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가능해. 네, 그것이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한 주식에도 콩깍지가 씌어지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큰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뭐 결혼 생활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에 너무 비이상적인 편애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만기일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든 한 주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제 목요일부터 오늘부터 우리 모두 행복해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